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처리 전문회사를 경영했던 양한수입니다. 수처리 전문회사란 공장에서 제품 생산을 위해 꼭 필요한 물을 설계, 제작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여수산업단지 380억 폐수 재활용 국가지원사업 기술고문과 S실업 650억 삼척 해양심층수 기술고문으로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미네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네랄은 물에도 있고 식품에도 있지만 모두가 영양이 되는 것은 아니고 독이 되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한,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지식이라는 점에서 아마도 세계 최초일 것으로 생각되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네랄이란 원소 중에서 유기질을 뺀 광물질을 총칭하는 것이고, 그 어원은 헤비메탈이라는 중금속에서 파생되었으므로 금속원소가 맞습니다. 미네랄은 모든 물질의 단위 원소이고 신체를 구성하는 기관 요소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기능적 필수 영양소입니다. 미네랄은 무기미네랄과 유기미네랄이 있고, 무기미네랄은 흙에 물속에서 있는 것이고, 유기미네랄은 식품과 식물에 있는 것입니다. 물에 있는 미네랄은 인체가 이용할 수 없지만 식품에 있는 미네랄은 영양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체는 왜 무기미네랄을 이용할 수 없고 유기미네랄은 왜 영양이 되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에 백과사전에서는 독립영양과 종속영양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립영양은 식물이 땅속의 미네랄을 스스로 영양화하는 것을 독립영양이라고 하고, 동물은 땅속 미네랄을 스스로 영양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물에 의한 식물의 종속영양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결국 물속의 미네랄이 아니고 식품에 있는 미네랄만이 영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 창조기록서인 성경을 살펴보면 답은 더욱 확실해집니다. 이 부분은 종교에 상관없이 참고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태초에 땅과 물, 어둠과 빛, 그리고 식물과 동물이 순서대로 창조되어 이 땅에 나타납니다. 이 창조 순서에서 동물보다 식물이 먼저 창조된 것에 유의해 봅시다. 왜냐하면 식물은 땅에 있는 미네랄을 스스로 영양하여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동물은 식물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식물에 의한 종속 영양이 됩니다. 이것이 창조과학이고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를 부인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해서 사람의 영양은 식품에서 얻어야지 물속 미네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유기미네랄과 무기미네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다릅니까? 칼슘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칼슘은 쉽게 말해서 광물질 석회석 가루입니다. 식품에 있는 칼슘은 식물이 가공한 가공품이고, 물에 있는 칼슘은 가공되지 않은 원석 가루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석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보석은 기능자의 손에 다듬어져야 보석이 됩니다. 진주는 조개가 만듭니다. 진주가 보석이 되기 전에는 쓸모없는 모래 아래였습니다. 그러나 조개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가공 능력으로 쓸모없는 이물질을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죠. 마찬가지로 식물도 땅속의 돌가루를 식물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가공 능력으로 돌가루에 피복을 입혀 인간이 영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킨 것이 유기미네랄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유기미네랄은 무기미네랄과 달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유기미네랄은 식물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가공 능력으로 미네랄에 액체 코팅을 한 것이고, 무기미네랄은 코팅이 안 된 말갱이 원소라는 차이입니다. 미네랄에 코팅이 된 것과 안 된 것의 차이죠. 여기서 동질 원소는 서로 당기는 힘에 의해 잘 붙는다는 원칙을 대입시키 보면, 돌은 돌끼리 붙고 뼈는 뼈끼리 붙고 철은 철끼리 붙는다는 원칙에서 코팅이 안 된 동질 원소는 서로 잘 붙고 잘 뭉쳐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코팅이 안 된 칼슘이 몸에서 서로 만나면 붙고 뭉치고 뭉치면 돌이 됩니다. 이 돌들이 어디에서 뭉치느냐에 따라서 치석, 요석, 담석 등 결석들이 되고, 결석은 질병의 초석이 되어 몸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고통 속에서 밤새 안녕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반면 유기미네랄은 어떻게 다릅니까? 식물에 의해 코팅이 된 칼슘은 동질 원소에 당기는 힘에도 불구하고 서로 붙거나 뭉치지 않아 몸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할 일을 다 하고, 때가 되면 몸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필요한 곳에서 일을 더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무기미네랄은 몸에 해가 되지만 유기미네랄은 신체 기관에서 활력, 조정, 촉진 등 몸의 성장과 균형으로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기능적 필수 영양소가 됩니다. 화학에서 무기미네랄과 유기미네랄은 화학기호는 동일하게 쓰지만 몸에서 작용하는 기능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기미네랄은 식물만이 생산할 수 있어서 식품에만 있고, 무기 칼슘은 용도가 많아 공장에서도 생산합니다. 석회석을 약 1000도에서 10시간 정도 소성시켜 물을 뿌리면 회색가루가 생기는데, 이것을 생석회, 소석회로 하고 농사용과 시멘트용으로 사용되고, 다시 스테아린산으로 중화시키면 백색가루가 나오는데, 이것이 탄산칼슘입니다. 신발공장, 도료, 제지 등 다방면으로 사용되고 다시 식용으로 가공되면 약이나 식품에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칼슘 마그네슘은 경도의 총칭으로 부르고, 칼슘이 많은 물을 경수라고 합니다. 칼슘은 동굴 속의 고드름 같은 종유석도 만들지만 몸속의 치석, 요석, 담석 등 결석들의 주범이기도 하죠. 이래서 수면과 건강에는 먹는 물이 중요합니다. 알고 모르는 것에는 차이가 없지만 건강이냐 아니냐 행동의 결과에서는 분명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행동의 결과는 행동하는 자의 몫이기에 우리는 그 결과를 위해서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행복이고 행복은 건강이 좌우합니다. 지식이 엉터리면 내 몸에 재앙이 온다고 하지요. 그러면 먹어서 좋은 물은 어떤 물입니까? 세상에는 합법적인 먹는 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먹어서 좋은 물은 단 하나, 깨끗한 것 하나면 더 이상 이유가 없습니다. 물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은 모두 찌꺼기이지 영양은 아닙니다. 물은 깨끗한 것 하나면 더 이상 묻고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물은 순수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최상의 물도 정유수뿐입니다. 순수, 정유수는 같은 말입니다. 순수는 음식은 물론 차를 끓여도 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세계 최고 권위자들과 의사들도 정유수가 제일 안전하다고 하면서 환자 치료에도 정유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들은 정부 차원에서 증류수를 최상의 물로 선호하고 우주 비행사도 세계적인 운동선수들도 잠수함에서도 증류수를 마신다고 합니다. 순수만이 진정한 건강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칩니다. 다음에는 물속에 있던 미네랄이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영양으로까지 둔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